삼성전자, 현대자동차, SK그룹. 한국의 대기업들이 최근 몇 년간 가장 많이 바꾼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호칭 문화입니다. 님 호칭, 영어 이름 사용 등. 왜일까요? 수평적 관계의 중요성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수직 vs 수평 두 가지 관계의 특징. 수직적 관계의 특징. 명확한 역할 구분. 책임 소재의 명확성. 효율적인 지휘 체계. 빠른 의사결정. 한국전쟁 당시 메가더의 인천 상륙작전을 생각해 보세요. 위기 상황에서 명확한 지휘 체계는 필수적입니다. 수평적 관계의 특징. 상호 협력과 소통. 신뢰 기반의 관계. 창의적 아이디어 창출. 자유로운 의견 표현. 픽사를 보세요. 주니어 애니메이터도 감독에게 직접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토이 스토리, 인사이드 아웃 같은 혁신적인 작품이 나옵니다. 수평적 관계가 중요한 이유. 1. 협력 강화. MIT의 연구에 따르면 수평적 조직 구조를 가진 팀이 혁신 제품을 만들 확률이 35% 더 높습니다. 왜일까요? 각자의 전문성과 경험이 존중받게 되고 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창출되기 때문입니다. 구글의 20% 시간 제도를 아시나요? 직원들이 업무 시간의 20%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메일, 구글 뉴스가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2. 동기부여. 구성원들이 자신의 역할을 가치 있게 여기며 주인의식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자포스의 홀라크라시를 보세요. 전통적인 관리자와 직원 구조를 없앴습니다. 대신 자율적인 팀 단위로 운영합니다. 결과, 직원 만족도 85%, 이직률 업계 최저. 3. 자유로운 소통.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고 피드백을 주고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됩니다. 넷플릭스의 레디컬 캔더 레더컬 캔더 문화를 보세요. 누구나 CEO에게도 직접적인 피드백을 줄 수 있습니다. 그 결정은 실수인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수평적 관계 구축 실천법. 1. 정기적인 타운홀 미팅. 분기별로 전체 직원이 모이는 자리. CEO가 직접 질문에 답변. 익명 질문도 허용. 2. 크로스 펑셔널 프로젝트. 다른 부서 사람들과 함께 프로젝트 진행. 수평적 협력 경험. 다양한 관점 학습. 3. 멘토링 프로그램. 단, 영멘토링도 포함. 주니어가 시니어에게 최신 트렌드 가르치기. 서로 배우는 문화. 4. 오픈 오피스. 물리적 공간도 중요합니다. CEO 방을 없앤 기업들. 다 같이 앉아서 일하기. 중요한 균형하지만 주의하세요. 수평적 관계만 강조하다가 의사결정이 느려지고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질 수 있습니다. 아마존의 타입 1, 타입 2 결정을 보세요. 타입 1 되돌릴 수 없는 중요한 결정, 수직적 의사결정. 타입 2 되돌릴 수 있는 결정, 수평적, 빠른 의사결정. 여러분의 조직을 돌아보세요. 수직적 관계와 수평적 관계가 적절히 균형을 이루고 있나요? 명령과 통제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협력과 신뢰의 시대입니다. 하지만 책임과 실행력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이 균형을 찾는 것, 그것이 현대 리더의 과제입니다. 스티브 잡스는 2007년에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아이팟의 성공을 포기하고 아이폰에 올인하기로. 당시 많은 사람들이 반대했습니다. 왜 잘 나가는 아이팟을 죽이려 하나? 하지만 그 결정이 애플을, 그리고 세상을 바꿨습니다. 반대로 노키아의 CEO 스티븐 앨롭은 2011년에 결정했습니다. 안드로이드 대신 윈도우 폰을 선택하기로. 그 결과 노키아의 몰락. 우리의 미래는 우리가 내리는 결정에 의해 만들어집니다. 효과적인 의사결정 4단계 프로세스. 1단계, 정보 수집.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결정을 내려 미래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합니다. 피터 드러커의 조언, 드러난 사실로부터가 아니라 자신의 견해로부터 출발하라. 그리고 사실로 검증하라. 실전 팁. 최소 3가지 이상의 정보 출처 확보. 반대 의견도 적극 수집. 데이터와 직관의 균형. 2단계, 다양한 관점, 팀원들의 생각과 아이디어를 수렴하여
포괄적인 결정을 내립니다. IBM의 잼 세션. 72시간 동안 전 세계 직원들이 온라인으로 토론. 10만 명 이상 참여. 혁신적인 아이디어 도출. 주의사항. 집단사고 조심. 악마의 변호인 지정. 다양성 확보. 나이, 경험, 배경. 3단계. 실행관리 결정. 실행 과정의 문제들을 예측하고 사전에 대비합니다. 프리모덤 기법이 결정이 실패했다고 가정합시다. 왜 실패했을까요? 미리 실패 원인을 찾아내기. 사전에 대비책 마련. 리스크 최소화. 4단계. 평가와 개선. 결과를 평가하고 피드백을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합니다. PDCA 사이클. 플랜 계획. 2 실행. 책 평가. 액트 개선. 의사결정의 함정들. 1. 분석 마비. 너무 많은 정보를 모으다가 결정을 못 내리는 경우. 해결책. 80% 정보에서 결정하기. 제프 베조스는 70% 정보면 충분하다고 말합니다. 2. 확증 편향. 자신의 생각을 지지하는 정보만 찾는 경우. 해결책. 반대 의견을 적극적으로 찾기. 3. 매몰 비용 오류. 이미 투자한 것 때문에 잘못된 결정을 계속하는 경우. 해결책. 지금 새로 시작한다면 이 선택을 할 것인가? 질문하기. 4. 사회적 압력. 다수의 의견에 휩쓸리는 경우. 해결책. 익명 투표. 독립적 사고 시간 주기. 여러분, 오늘 어떤 결정을 내리시겠습니까? 작은 결정이라도 신중하게, 하지만 빠르게 내리세요. 완벽한 정보를 기다리지 마세요. 70%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 결정 후에는 전력을 다해 실행하세요. 실행 없는 결정은 그저 좋은 의도일 뿐입니다. 리더십 교육의 21번째 핵심 법칙입니다. 영향력은 빌리는 것이지 거저받는 것이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리더가 되면 자동으로 영향력이 생긴다고 착각합니다. 직함이 바뀌면, 명함에 팀장 부장 이사라는 타이틀이 찍히면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따를 거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영향력은 직함에서 오지 않습니다. 영향력은 매일매일 쌓아 올리는 신뢰에서 나옵니다. MIT의 조직심리학 대가인 에드거 샤인 교수는 50년 연구 끝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영향력은 공식적 권한이 아니라 사람들과 맺는 관계의 질에서 나온다고 말이죠.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세계적 기업들이 왜 겸손한 질문을 강조할까요? 그들은 지시하고 명령하는 리더십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불확실성의 시대,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구성원들의 지혜를 빌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지혜를 빌리려면 먼저 신뢰를 쌓아야 하죠. 여러분이 리더로서 진정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싶다면 이 진실을 기억하세요. 영향력은 하루아침에 주어지는 선물이 아닙니다. 매일 노력하고 관계를 쌓고 신뢰를 형성해야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영향력을 쌓을 수 있을까요? 슬라이드를 보시면 4가지 핵심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 신뢰 형성입니다. 프랑스와 레이븐이라는 학자들은 리더의 권력을 5가지로 분류했는데요. 그중 가장 강력한 것이 전문적 권력과 준거적 권력이라고 했습니다. 전문적 권력은 당신의 역량에서 나오는 신뢰고, 준거적 권력은 당신의 인격에서 나오는 신뢰죠.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고 훌륭한 의사결정을 하고 믿을 만한 조언을 제공할 때 사람들은 당신을 신뢰합니다. 워렌 버핏의 조종사였던 플린트가 버핏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목표를 관리하고 성취할 수 있습니까? 버핏은 이렇게 답했죠. 가장 중요한 5개에 집중하고 나머지는 과감히 포기하라. 이것이 바로 신뢰받는 리더의 모습입니다. 명확하고 단순한 원칙으로 일관되게 행동하는 것이죠. 둘째, 긍정적 태도입니다. 변혁적 리더십 연구에서는 이를 영감을 주는 동기부여라고 부릅니다. 삼성전자 뉴스룸의 전문가 칼럼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리더의 언행은 늘 모두의 주목을 받는다. 구성원들은 리더를 역할 모델로 삼아 리더의 말과 행동을 학습한다. 여러분의 태도가 곧 팀의 문화가 됩니다. 여러분이 긍정적이면 팀도 긍정적이 되고, 여러분이 부정적이면 팀도 부정적이 됩니다.
스티브 잡스가 애플을 회생시킬 때 그는 싱크 디퍼런트라는 긍정적 메시지로 직원들에게 영감을 불어넣었습니다. 셋째, 영향력 나눔입니다. 진정한 영향력은 나눌 때 더 커집니다. 다른 사람을 돕고 격려하고 성장시킬 때 당신의 영향력은 배가 됩니다. 한 금융기업의 설문조사에서 직원들이 가장 듣고 싶은 말 1위가 무엇이었을까요? 수고했어요, 잘했어요, 같은 인정의 말이었습니다. 넷째, 지속적 성장입니다. 영향력 있는 리더는 배움을 멈추지 않습니다. 책을 읽고 세미나에 참석하고 새로운 도전을 추구합니다. 자기 개발은 선택이 아니라 리더의 의무입니다. 스퍼트 칼럼의 한 글귀가 생각납니다. 영향력은 신뢰를 받고 있다는 또 하나의 표현이다. 즐거운 일터의 구성원들이라면 리더에 대한 신뢰의 기반이 있을 때 나아가 조직이 추구하는 미션, 비전, 가치가 관심으로 다가올 수 있다. 여러분, 영향력은 공짜가 아닙니다. 하지만 투자할 가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영향력이야말로 리더의 가장 큰 자산이니까요. 리더십 법칙 22번, 모두를 가질 수 없다. 포기할 줄 알아야 한다. 우리는 욕심쟁이입니다. 모든 것을 다 하고 싶어 하죠. 모든 프로젝트를 성공시키고,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고, 모든 목표를 달성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잔인합니다. 시간은 24시간밖에 없고,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고, 자원은 제한적입니다. 워렌 버핏의 이야기를 다시 해볼까요? 그의 전용기 조종사 플린트에게 버핏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25개의 목표를 적어봐. 그중 가장 중요한 5개의 동그라미를 쳐. 그리고 나머지 20개는 절대 하지 마. 그것들은 당신의 적이야. 충격적이지 않나요? 나머지 20개도 좋은 목표들인데 적이라니요. 하지만 버핏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좋은 것들이 최고의 것을 방해한다는 사실을 말이죠. 한 브런치 작가는 이렇게 썼습니다. 400억 원의 빚을 진 한 사업가가 16개의 매장 중 15개를 포기하고 단 한 곳에만 집중했을 때 기적이 일어났다. 선택과 집중의 힘입니다. 포기는 실패가 아닙니다. 포기는 전략입니다. 스티브 잡스가 애플로 돌아왔을 때 가장 먼저 한 일이 뭐였을까요? 수많은 제품 라인을 없애고 단 4개의 제품군으로 단순화한 것이었습니다. 나는 우리가 하지 않은 일들에 대해 우리가 한 일들만큼이나 자랑스럽다고 그는 말했죠. 프리랜서 강사의 고백이 인상적입니다. 처음에는 모든 강의를 다 했어요. CS, 퍼스널 컬러, 스피치, 창업교육. 닥치는 대로 했죠. 그런데 성장이 없었어요. 200만 원을 들여 배운 퍼스널 컬러도 과감히 포기했어요. 그리고 제 전문 분야에만 집중했더니 비로소 전문가로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명함 뒷면에 몇 개의 타이틀이 적혀 있나요? 여러분의 할 일 목록에는 몇 개의 항목이 있나요? 혹시 그 많은 것들 때문에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진 않나요? 포기가 가져오는 4가지 가치를 살펴봅시다. 첫째, 집중력 향상입니다. 경제학에서는 이를 기회비용이라고 부릅니다. 어를 선택하면 B를 포기해야 하죠. 하지만 여러 개를 동시에 하려고 하면 모든 것이 기회비용이 되어버립니다. 아무것도 제대로 못하는 거죠. 한 미디엄 작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A에 집중해야겠어 보다는 B를 포기해야겠어가 더 명확하게 다가온다. 인간은 보통 부자기보다 자기를 더 명확하게 인식하기 때문이다. 맞습니다. 이걸 해야지보다 저걸 안 해야지가 훨씬 강력한 결심입니다. 여러분, 오늘 당장 무엇을 포기하시겠습니까? 둘째, 명확한 방향입니다. 나무위키의 선택과 집중 항목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모든 전장에서 이길 수는 없다면 패배할 전장은 과감하게 포기하고 이길 수 있는 전장에만 병력을 집중하는 것이다. 전쟁의 원칙이 비즈니스의 원칙이고 리더십의 원칙입니다. 우선순위가 분명해지면 의사결정이 쉬워집니다. 이걸 해야 할까? 질문에 당신의 5가지 핵심 목표와 관련이 없다면 답은 명확합니다. NO. 셋째, 새로운 기회입니다. 역설적으로 들리지만 포기할 때 새로운 문이 열립니다.
한 브런치 작가는 이렇게 썼습니다. 더 높은 곳을 향해 가거나 더 멀리 가기 위해서 잠시 동안 일시적인 욕구를 중지시키는 것입니다. 좋은 몸매를 위해 먹는 즐거움을 포기하면 건강이라는 새로운 가치를 얻습니다. 평일 저녁을 포기하면 더 큰 성공이라는 미래의 보상을 얻습니다. 넷째, 개인 성장입니다. 포기를 통해 우리는 성장합니다. 매몰 비용의 오류에서 벗어나는 법을 배웁니다. 이미 여기까지 왔는데? 라는 말은 과거에 대한 집착입니다. 현명한 리더는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봅니다. 김은미 CEO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차가 진흙탕으로 향하는 게 보이는데 돌진하는 건 무모한 거죠. 치킨 게임의 진정한 승자는 핸들을 틀어 치킨이 되는 쪽입니다. 여러분, 용기를 내세요. 포기는 패배가 아닙니다. 포기는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전략적 선택입니다. 워렌 버핏의 명언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성공한 사람과 크게 성공한 사람의 차이는 뭘까? 크게 성공한 사람은 거의 모든 일에 안 된다고 말한다.